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봄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봄을 자연의 언어로 번역해 보자면 우리 함께 파티하자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가득히 왔습니다. 우리도 식물로 파티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봄에는 설사 눈이 녹은 진흙탕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바람이 절로절로 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봄꽃 파티 준비해 보았는데 함께 즐겨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다음 식물은요, 오늘의 첫 번째 구성인데요. 겹접식고 가장 인기 많은 색깔 5종 데리고 왔습니다. 연핑크, 흑진주, 겹핑크, 노랑, 샤머이, 로즈까지 인기 많은 식물이죠. 어릴 적 보았던 홉 접시꽃에 비해서 화려함을 장식하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크리산세멈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꽃잎 한 장 한 장 떼면서 꽃점 보신 적 있으실까요? 크리산세멈은 꽃점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던 식물이죠. 진실한 사랑과 희망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에는 노란 색상, 하얀 색상 있습니다. 하시면요, 이렇게 하얀 색상이든 노란 색상이든 노랗게 물들어 있고 꽃잎이 이렇게 하얀 색상과 노란 색상을 구분해 줍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바고파 되겠습니다. 습기가 있는 토양과 부분적인 햇빛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고요. 특별히 관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가습 없는 토양이 만약에 수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느껴지시면 물때를 잘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 역시나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면 간수로 물 주셔도 되고 혹은 꽃잎과 입장에 물 잘 닿지 않게 신경 쓰시면서 흙이 촉촉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죠. 다음 식물은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세 가지 색상 나와 있는데요. 화사한 색상으로 선별해서 데리고 와 보았습니다. 화사한 노란색과 상큼한 오렌지 투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키우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 분들에게도 딱 맞는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열성이 강하고 개화 기간이 길는 식물 되겠죠. 3월 중순, 5월 파종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즐기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봄에 예쁜 꽃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확해서 꽃차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활용도 높은 식물들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벨리아 있습니다. 붉은 계열, 보라 계열, 푸른 계열 등등 색감 다양한데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색상 최대한 역시나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로벨리아도 꽃이 매우 풍성하고 식물 자체가 워낙 복스럽게 자라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성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식물 좋아하신다면 로벨리아도 너무나 좋은 선택지 될 수 있죠. 물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꽃과 잎이 많은 경우에는 통풍이 매우 중요합니다. 꽃과 잎의 간격이 넓은 식물들은요 괜찮지만 앞서 보신 로벨리아, 다알리아처럼 꽃과 잎에 밀집해 있는 정도가 많은 경우에는요 통풍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cm 다알리아 되겠습니다. 저희 12cm 다알리아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단색깔과 또 톤이 혼합되어 있는 다알리아가 또 나왔습니다. 다알리아는 대표적인 구근 식물이라 생각해 주셔도 좋죠. 예쁜 겹꽃이 특성인 다알리아인데요. 꽃 하나하나가 큼직큼직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알리아구나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색상에 따라서 꽃의 모양이 조금씩 다름을 알아주세요. 다알리아는요, 기쁨, 감사, 행복, 우아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초롱꽃목 국화과의 식물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이나 정원에서 관리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키우다 보면 150cm까지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꽃의 모양이 국화와 비슷하여 양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반내한성을 가지고 있죠. 노지활동 북부지방에서는 힘들지만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구근을 심어두고 겨울 추위를 보낸 뒤 구근이 살아있으면 새순이 돋아나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달리아, 다알리아라고도 불리며 화려한 꽃이 뽐내는 식물답게 관상용, 원예용으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어느 장소에나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초여름에서 늦가을까지 예쁜 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봄에 예쁜 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아게보 지소니입니다. 동원에 아게보 지소니 이외에도 청아 지소니, 뉴질랜드 지소니 등등 다양한 지소니가 있는데요. 아게보 지소니는 진 핑크 색상으로 꽃잎은 손톱 크기만 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가 쭉쭉 뻗어서 자라나는 덩굴성 식물이고요. 수편으로 수직으로 자라는 식물 모두 해당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 장구채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아주 솔솔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줄처럼 물이 지어서 자라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비올라 되겠습니다. 미니 펜지라고도 불리죠. 비올라도 펜지도 비올라과에 속하며 주로 대형 꽃 모양을 주로 펜지라고 하고 작고 여리여리한 꽃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비올라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비올라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봄에는 꽃이 정말 빠르게 입고가 되었다, 빠르게 품절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드리는 색상과 구성이 조금씩 기획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농원에서 정말 다양한 색상 조합을 해서 예쁘게 간결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좋아하지 않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사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이시난데스인데요. 거리 화분에 이렇게 담겨서 농원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시난데스는요, 베란다에다 걸어두면 딱 예쁩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공중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나오듯이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데요. 꽃이 지고 난 후에 오렌지 열매를 달게 됩니다. 때문에 오렌지 볼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주는데 봄과 가을에 환절기에 특히나 꽃을 많이 보여주죠. 다음 식물은 구근 식물 수선화 보여드릴게요. 골든벨 수선화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팔을 닮은 듯한 모습 가지고 있고요. 우리 수선화는요, 가격대가 구근이 얼마나 많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골든벨 그리고 미니겹 수선화 구근과 한 포트에 많이 심겨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향기가 은근하게 나서 아주 좋은 식물이죠. 타이거 찔레입니다. 타이거 찔레라는 이름은요, 꽃잎을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기 때문에 타이거 찔레라고 불리게 됩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야생성이 강하고 일반 장미에 비해서 꽃이 더 작게 개화를 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나 잘 성장하는 식물로 유명하죠. 아가판서스입니다. 아가판서스 다양한 품종에 따라서 나뉘는데 크리스탈 품종 되겠습니다. 15cm 보트에 심겨져 있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 형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묵직하게 들리는데요. 밥이 가득 차 올라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벚나무입니다. 꽃이 먼저 잎보다 피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벚나무죠. 벚나무는요, 아주 잘 성장을 하고요. 토양은요, 가리지 않는데 역시 물 빠짐이 잘 돼야 합니다. 물빠짐이 돼야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고 뿌리가 상하지 않죠. 물을 한번 흠뻑 주신 다음에 물빠짐이 잘 되는 토양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물빠짐 잘 될 수 있게 흙을 보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병해충에 강한 벚나무 특성이죠.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다양한 자스민 종류 있는데 보통 하얀 색상으로 꽃이 피는데 노랗게 피어나서 그 특성을 따서 개나리 자스민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피지 않은 꽃망울도 정말 많이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구름쿠카입니다. 구름쿠카의 특징은요, 잎장이 앞면은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는데 뒷면은 분홍 색상으로 앞과 뒤가 색상이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포슬포슬한 잎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남도자리 보여드릴게요. 남도자리는요, 정원을 가득 채워
채워주기 안성맞춤인 식물 되겠습니다. 암석 정원의 식재에도 너무 좋죠. 사계 바람꽃입니다. 하얀 색상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요. 꽃잎은 하얀색, 화심은 노란 색상, 그래서 달걀 후라이처럼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대가 올라온 포트도 이렇게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음은요, 꽃고비 되겠습니다. 꽃고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엽 꽃고비 그리고 일반 꽃고비 이렇게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엽 꽃고비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조금 더 톤 다운된 색상 가지고 있고요. 일반 꽃고비는 이렇게 초록빛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전반적으로 푸른 색상을 띠죠. 그 옆에는요, 미니 겹풍노초 나타나 있습니다. 미니 겹풍노초 각각의 포트마다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미니종이어서 꽃이 매우 앙증맞게 피어납니다. 어떤 야생화라 혼식을 해도 예쁜 특징 가지고 있죠. 딱 포트에 달라붙어서 매우 귀엽게 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겹영춘화는 야생화로 잔가지가 많고 아래쪽으로 늘어지면서 자라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가을 늦게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집에서 화분에 키울 때 온도가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보여줍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답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죠. 다음 식물은 튤립인데요. 떼떼야 떼떼입니다. 튤립치고 키가 작은 종류에 속하는 튤립이기 때문에 아담한 튤립 좋아하신다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화분 및 화단 가장자리에 식재해주기 너무 좋은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흑솔채 되겠습니다. 흑솔채는요, 약간 다크 초콜릿 빛깔 꽃이 동그랗게 모여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농원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솔채 보여주고 있는데 흑솔채 역시나 인기 만점입니다. 홍화제비꽃 되겠습니다. 홍화제비꽃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계열 그리고 보라빛깔, 자주빛깔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꽃을 보여주는 제비꽃입니다. 그 뒤에는 은배초도 은은하게 보여집니다. 해바라기 앵초 드디어 포트에 별로 꽃이 하나씩 보여지는데요. 해바라기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앵초 되겠습니다. 꽃이 화려한 앵초에 비해서 조금은 소담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노지활동 가능한 앵초는 이렇게 꽃이 조금은 작고 야생성이 강하게 생겼다는 특징이 있죠. 꽃은 이렇게 홑꽃으로 피어납니다. 꽃방망이는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자주 색상으로 피어나는 자주 꽃방망이 그리고 하얀 꽃방망이 있습니다. 꽃은요, 여름철에 피어나게 되는데요. 원줄기 끝에 10개 정도가 모여서 위를 향해 달리듯이 피어나는 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꽃들이 모여서 피어나기 때문에 방망이 모양을 닮게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작약인데요. 작약은요, 대품을 정말 많이 종류별로 보여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소품 그리고 중품 준비를 했는데요. 꽃 색상은 랜덤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약은요, 장미와 더불어서 5월 여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식물이죠. 장미와 작약은 아름다운 여성을 나타내는 꽃으로도 정말 유명해서 또 화형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결혼식의 부케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요, 은엽 색상의 잎을 보여주고 있는 하설초 있는데요.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이 정말 많이 무더기로 피어나는 식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 한가득 잘 성장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지선이입니다. 12cm 보드에 심겨져 있고요. 꽃 색상은 은은한 연한 분홍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 지손이 있는 포복으로 잘 성장하죠. 꼬리풀 되겠습니다. 분홍, 그 중에서도 분홍 꼬리풀인데요. 사진 띄워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왜 꼬리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꽃을 보여주죠. 황금아주가입니다. 황금아주가도요,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야생화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옆에는 무늬인동이 있는데요. 무늬가 들어가서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도 가지고 있는 반면 꽃은 노란, 약간 노란 빛깔의 하얀 색상이 피어납니다. 잎과 꽃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성장을 하는 식물이죠. 인동터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유럽 베로니카입니다. 유럽
정원을 생각해 주시면 약간 파스텔 톤의 꽃이 항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럽 베로니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겹들피미늄은요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크블루 블랙과 다크블루 화이트는요 화심의 포인트가 다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색깔 좋아하신다면 다크블루 색상도 괜찮죠. 뿌리 속단입니다. 뿌리 속단은 약재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마치 층층이 꽃처럼 층별로 꽃이 피어나죠. 꽃은 아래부터 피어나서 성장하면서 위까지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야생화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고요. 습기가 많은 토양을 선호하는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드럼스틱 앵초입니다. 드럼스틱 앵초는 앵초목 앵초과의 단연 식물로 봄이 꽃이 피는 식물이죠. 춘절국도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절국 12cm 포트 식재되어 있는 것과 소품 있으니까 사이즈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꽃이 바글바글한 12cm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약간 연하면서도 은은한 색상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왁스 플라워인데요. 길쭉하고 얇은 잎에 동그란 예쁜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유칼립투스와 친척인 도금양과 식물이라 잎을 만지면 상쾌한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소나무를 닮은 잎에서 매화를 닮은 꽃이 핀다 해서 솔매화라고도 불리는 매혹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애니시다입니다. 귀여운 노란 병아리를 닮은 꽃으로 봄을 알리는 식물이라고도 불리죠. 꽃에서는 레몬처럼 상큼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죠. 흙을 바싹 말리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식물은 비단동자인데요. 석축가의 여러 해살이 불로 야생화입니다. 영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절벽이나 바위가 많은 지대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굳건하게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5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고요. 개화는 5월 달에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분홍 색상의 꽃이 피어나죠. 다음은 희어유 되겠습니다. 노란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희어유인데요. 책상이나 창가 등에 올려두면요. 봄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좋습니다. 야생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경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유럽 봄맞이입니다. 유럽 봄맞이는요. 하얀색 꽃들이 한두 세네 개씩 모여서 피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봄맞이가 꽃을 개화를 하면 봄이 시작되는구나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럽 봄맞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야생화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요.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노제 식재에도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하얀색의 야생화를 찾고 계신다면 유럽 봄맞이 모아 심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배초인데요. 은배초는요, 하얀 색상의 꽃을 피워줍니다.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꽃인데요. 지피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과 덩쿨 크기와 비교하면요. 꽃이 큰 편은 아닌데 눈에 잘 띄는 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요. 종류별로 존재합니다.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아르메니아, 잎의 색상이 톤 다운된 자엽 아르메니아, 그리고 일반 아르메니아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르메니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요. 잎이 부추를 닮았다 하여 너도부추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또한 바위 주변에서도 듬직듬직하게 아주 잘 성장을 하는 식물이죠. 매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아르메니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황금잎 분홍아주가 보여드렸는데 일반 분홍아주가 그리고 일반 아주가에 비해서 작게 피어나는 미니 아주가, 짜보 아주가, 오색 아주가까지 농원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아주가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분홍 리스본인데요. 밝은 햇빛과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햇빛이 적은 곳보다는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햇빛이라도 햇빛이 풍부한 공간을 선호하죠. 가슴에는 잎이 누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식물은 이메리스 눈꽃입니다. 이메리스는요, 이렇게 먼저 하얀 색상이 개화를 시작했고요. 분홍
분홍 색상도 농원에 있습니다. 이메리소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샤입니다. 다이샤도 꽃을 많이 올려주기 시작하는 식물로 유명하죠. 지피식물처럼 짱짱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옆으로 잘 포기가 퍼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메발톱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일반 메발톱에 비해서 색감이 주황색, 빨간색, 그리고 노란 색상이 하나씩 잘 보이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메발톱은 생명력 강한 거 알고 계시죠? 노르기입니다. 노르기 청보랏빛 그리고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잎보다는 먼저 꽃이 피어난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르기입니다. 복수초와 더불어서 봄을 정말 알려주는 식물로도 유명하죠. 적가치 수염되겠습니다. 일반 가치 수염에 비해서 꽃이 붉은 계열로 피어난다 하여 적가치 수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야생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몬타나 의아리는요, 홑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보았을 때는 볼품 없어 보인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새순이 올라오면서 덩굴성 성질의 식물답게 아주 창창하게 피어납니다. 금낭아는 알바 금낭아라고 해서 하얀 색상과 발렌타인 금낭아 빨간 색상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깽깽이 풀인데요. 깽깽이 풀은요, 멸종 위기 2급 식물로 지정된 바가 있죠.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나간다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의 사이즈별로 가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 깽깽이 풀 역시 더 사이즈가 큰 포트일수록 촉수도 엄청나니 많이 심겨져 있고요. 꽃망울도 많이 물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름도 특이한 깽깽이 풀은요, 강아지가 먹고 깽깽거렸다 하여서 깽깽이 풀이라고 이름이 유래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술이 붉은색을 감도는 깽깽이 풀이 있는가 하면 노란색을 보이는 깽깽이 풀도 있습니다. 깽깽이 풀은요, 점점 키우다 보면 포기가 불어서 풍성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귀한 편에 속하죠. 포기가 우거진 모습을요, 보시게 되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다음 식물은요, 메발톱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캐나다 메발톱 붉은 색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요, 블루발로라고 해서 청보랏빛, 보랏빛깔의 색상이 정말 예쁜 블루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발톱은요, 위로 갈수록 잎이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 뒤쪽에 꽃볼이라고 불리는 꿀주머니가 있는데 메발톱처럼 안으로 굽은 모양이기 때문에 메발톱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양의 속명에서는 독수리를 뜻하는 라틴어가 포함되어 있죠. 다음 식물은 알리움입니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부추속 식물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알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알리움은요, 크리스토퍼 그리고 하얀 색상의 마운튼 에베레스트 되겠습니다. 알리움도 구근 식물로 분류가 되는데 꽃이 정말 예쁜 식물이죠. 다년생 구근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미니 아이리스, 그 중에서도 노란 꽃이 아름다운 단포르디아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튤립 떼떼아떼처럼 키가 작은 외성종 식물입니다. 화분이나 화단 등에 정말 잘 어울리는 미니 외성종 아이리스입니다. 저희 미니 아이리스를 소개해 드렸으니 일반종 아이리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루이지애나 되겠습니다. 약간의 따뜻한 느낌이 나는 꽃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뿌리만 심겨져 있는데도 미니 아이리스보다 월등히 크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포트도 훨씬 큽니다. 아이리스를 비롯한 붓꽃들은요, 깊게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죠. 레드참 작약 되겠습니다. 작약도 농원에 정말 많은 종류 있는데요. 가장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은 작약들 보여드릴게요. 참 작약은요, 하얀 색상이 깔끔한 꽃 보여줍니다. 흔히 백작약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꽃술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확실히 다르고 잎의 모양도 다르죠. 농원의 복수초 종류는요, 새복수초, 개복수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노란 꽃을 보여주는데 꽃이 잎과 함께 피냐 혹은 꽃이 먼저 피냐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사실상 모습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노르기와 더불어서 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노랑무늬 흰 붓꽃입니다. 사진 보시면 하얀색 바탕에 노란색 무늬가 3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매우 독특한 느낌의 붓꽃 되겠습니다. 독일 붓꽃 종류들이 정말 화려한데요. 노란무늬 흰 붓꽃은 뭔가 단아하면서도 청춘한데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알리움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알리움일까요? 키가 쭉 뻗어 올라가면서 성장을 하고요. 동글동글한 색증을 가지고 있는 알리움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삼손방망이인데요. 저희 방망이과 식물 앞서 2개 봤잖아요. 자주꽃방망이, 하얀꽃방망이, 그리고 산솜방망이까지 야생화는 정말 이름도 다양한 만큼 종류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 앵초입니다. 아직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뿌리는 정말 잘 돌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일본 앵초는요, 꽃이 피지 않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발송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색상이 아름다운 노란 할미꽃은요, 항상 인기가 많은 야생화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앵초 종류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히말라야 앵초도 있습니다. 다음은 바티시아 중품입니다. 15cm 보드에 심겨져 있는데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거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티지아는요, 품종과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반그늘까지도 정말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한 식물로 유명합니다. 돌담 정원에 물 빠짐이 좋은 나무 아래 식재를 해도 아주 잘 성장을 하죠. 뿌리가 직근성이기 때문에 옮겨 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식재를 해두시고 장소는 이동하지 않는 게 좋죠. 다음 식물은 장미조팝입니다. 역시 15cm 중품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장미목, 장미가의 낙엽 감목 되겠습니다. 겹꽃으로 무척이나 아름다운 나무 되겠습니다. 4, 5월에 예쁜 하얀색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하고 노지 활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잎이 사그라들죠. 이는 겹고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조팝이 안개꽃처럼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나무라면 겹고강 나무는 같은 하얀색이지만 조금 더 꽃이 크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애기, 분홍, 말발들이 있습니다. 애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은 조금 더 작게 피어납니다. 감목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감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나무 줄기가 하나로 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듯이 다양한 줄기가 뻗어나오는 나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란입니다. 다년생초에 속하는 대안플로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우리나라 바닷가 풀밭에서 자라나는 지생종, 자생종 되겠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멸종 위기 식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남, 진도, 유달산 바위 틈이 서식지로 유명하죠. 식물은 청강초록입니다. 청강초록은요, 보랏빛깔 꽃이 모여 피어납니다. 초록꽃은요, 고개를 숙인 듯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라 할 수 있죠. 다음 야생 암담주입니다. 바위 정원이나 돌과 돌 틈 사이에서 잘 성장하고요. 철포, 나리도 옆에 나와 있죠. 철포 나리는 길쭉한 트럼펫처럼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얀 꽃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변산 바람꽃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산은요, 최초 발견지였던 변산 반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변산 바람꽃이라고 해서 변산에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 마이산 등 전국에 분포하죠. 둥근잎 껑의 비름 되겠습니다. 껑의 비름 농원에는 자엽 큰 껑의 비름 그리고 둥근잎 껑의 비름 있는데요. 동글동글한 잎이 특징인 껑의 비름 되겠습니다. 꽃은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나죠. 차가우루스 그 중에서도 블루문입니다. 보통 차가우루스가요 되게 색상이 연한 청보랏빛 혹은 블루 색상의 꽃을 피워주는데요. 블루문은 그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의 꽃을 피워줍니다. 블루 퍼플은 블루문보다 조금 더 연하고 파란색이 가까운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류 모두 색감이 아주 청아하고 단아한 청담색 종류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자여반개 나무인데요. 자여반개 나무는요, 여름부터 매력이 점점 더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묘목의 느낌이어도 봄부터 새 잎이 나고 여름에 아주 풍성한 안개꽃 같은 꽃이 마구마구 피어나는 그런 나무 되겠죠. 한 가지 더 예쁜 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꽃받침 나무입니다. 꽃받침이 자주색이라 꽃과 구분이 어려워서 붙어진 이름이죠. 높이는 약 3m까지 성장하는 꽃나무 되겠습니다. 양지 반근을 모두 잘 성장을 하죠. 양국수 나무는요, 농원에 총 3가지 종류 있습니다. 국수나무 레이디 인 레드는 짙은 붉은색의 잎과 풍성한 하얀색 꽃이 조화로운 품종입니다. 정원은 매혹적으로 물들이는 나무가 양국수 나무죠. 내한성이 뛰어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정원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울타리 등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높이는 20cm 정도까지 성장하는 품종이 되겠죠. 병해충 강하고요. 관리하기 쉬운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 또 예쁜 나무, 병꽃나무가 2종류 들어와 있는데 먼저 엘렉트릭 러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 활력을 주는 짜릿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렉트릭 러브는요, 외성 품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60cm 내외로 자랍니다. 다음은요, 병꽃나무 중에 빈티지 러브 품종입니다. 짙은 녹색의 청동색을 보이는 잎과 분홍색의 흰색이 대비되는 꽃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풍성하게 개화를 합니다. 다음은 한라철쭉인데요.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철쭉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외성적으로 내륙에 자생하는 철쭉보다 작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게 성장하는 특징 덕분에 손질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예쁜 모양으로 가꿔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얀 금낭아 되겠습니다. 알바금낭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소품 품종 이렇게 보드 들어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중품으로 알바 금낭화 그리고 발렌타인 금낭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트 모양의 꽃이 동글동글 모아 피어집니다. 다음은요, 유럽 할미꽃입니다. 꽃이 아직 피기 전이라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랑 할미꽃과 더불어서 인기 많은 품종이죠. 식물은 핑크 색상의 핑크 샴페인 삼지구엽초입니다. 이외에도 삼지구엽초 농원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각의 색상이 다양하게 예쁩니다. 때문에 합식을 해서 심어 놓아도 너무나 좋죠.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꽃이 피는 시기도 다릅니다. 때문에 예쁘게 합식해서 삼지 구엽초만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시는 분들도 꼭꼭 있더라고요. 삼지 구엽초는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키는 대부분 약 30cm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양지부터 반 그늘까지 삼지 구엽초는 잘 성장합니다. 꽃의 화기도 적당하게 깁니다. 개화 기간이 길죠. 봄에 은은한 색상으로 개화를 하고요. 빈 공간에 커버를 해주기도 좋고 그늘 정원, 바위 정원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제주 금새우란 되겠습니다. 제주 금새우란 앞서 보신 한라철쭉처럼 제주도가 고향인 식물 되겠습니다.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어떤 식물 키울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의 고귀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야생란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알려준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보타니 치개 바람꽃인데요. 바람꽃 아네모네라고도 불리죠. 바람꽃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보타니 치개입니다. 일반 바람꽃 아네모네 식물들이 대부분 야생화라기보다는 꽃을 보는 초화류의 느낌이 강한데 우리 보타니 치개 바람꽃은 야생화의 느낌도 매우 강한 품종이죠. 홈먼타나 의아리 앞서 소품을 보여드렸는데 중품도 점점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 울타리 등등이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식물이라 할 수 있겠죠. 다음 식물은 런넌큘러스입니다. 봄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꽃이 런넌큘러스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겹꽃이 층층이 쌓여 꽃을 보여줍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꽃이 워낙 화려해서 부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꽃다발 장식
식용유 등등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쁜 꽃이 또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니 봄이 와서 역시나 마음이 설레고 예쁜 꽃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색감도 다양하게 있고요.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색깔 최대한 골고루 맞춰서 넣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국 되겠습니다. 핑크빛깔의 산수국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수국에 비해서 산수국은요, 꽃잎 하나하나가 더 크고 꽃의 간격도 덜 넓은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산수국 역시 수국답게 물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잎과 꽃이 처지게 됩니다. 이를 신호로 알고 물을 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메시아 되겠습니다. 10cm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꽃이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인시아보다는 조금 더 부들부들한 꽃의 느낌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네모필라는 두 가지 종류 있는데요. 깔끔한 느낌의 블루 색상, 하늘 색상이 돋보이는 베이비 블루, 그리고 꽃잎에 점이 5개 들어가 있는 5점 네모필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농원에 정말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장미를 주문해 주시곤 하셨는데요. 예쁜 넝쿨 장미 그리고 사계 장미가 드디어 입고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넝쿨 장미 하면 일반 땅장미에 비해서 수고가 높은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때문에 넝쿨을 이루면서 담벼락이나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장미입니다. 일반 키가 허리춤 혹은 종아리춤으로 오는 땅장미들이 꽃이 크게 조금씩 피어난다면 넝쿨 장미의 특징은요, 작은 꽃들이 많이 열린다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에는요 역시 가시가 있고 작은 잎이 달걀 모양으로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넝쿨 장미 이외에도 오늘 보여드리는 장미는요, 다양한 화형과 색감, 향기를 자랑하는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한성도 뛰어나고요, 내병성도 다른 장미에 비해서 뛰어난 품종입니다. 추가로 내서성이라고 해서 한여름도 잘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더불어서 연속 개화성이 보장되는 장미입니다. 때문에 많은 양의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병해충과 여름의 무더위에 장미를 잃는 분들이 많은데 병해충 여름 무더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드리는 장미 특선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는 식재한 첫 해는 뿌리 활짝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개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품종의 화형과 색감, 향기가 온전히 발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차츰 생육 환경에 적응을 하면 품종의 특성이 제대로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얀 겹으로 있는 하얀 겹질레는요, 땅 봐도 약간 찔레장미라는 느낌 드시죠? 그리고 노란색, 분홍색,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이 있는데요. 처음 가끔 보여드린 식물은 찔레고요. 우리 가운데의 노란, 주황 투톤, 분홍 투톤은요, 향장미, 사계장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화분은 봄부터 가을까지 사실 계속 꽃을 볼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이 만개하여 지는 꽃은 잘 잘라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는 꽃을 잘라주어야지만 새롭게 또 다른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시든 꽃과 가장 가까운 곳에 초록잎이 5장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비스듬히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새로운 대가 솟아나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요, 야생화이기 때문에 통풍이 매우 중요한 식물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창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통풍이 부족할 경우 하얀 가루가 생기고 흰 가루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해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좋고요. 꽃이 피는 개화기에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줄 때는 꽃에 물이 묻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독일은방울 되겠습니다. 이렇게 족수가 잘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독일 은방울 식물 자체가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방울꽃이랑 비교해 볼 때 하나의 꽃대에 더 많은 꽃봉오리가 달리게 됩니다. 꽃이 잎 아래로 피는 것이 아니라 잎 위로 올라와서 화분에서 키우게 되면 존재감이 확실하게 예쁩니다. 하지만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에 식재해서 키워도 너무나 좋죠.
흙에 마사를 저희는 넣지는 않았는데 마사를 넣어서 화분에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번식은 씨앗도 잘 되지만 촉이 잘 늘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분주해서 번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합은 나팔 백합입니다. 백합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계열로 보통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팔 백합은요, 아시아틱 백합을 조상으로 둔 품종을 의미합니다. 향이 있는 나팔 모양의 꽃을 피워주죠. 아시아틱 백합은 향이 없는데 반해서 별 모양의 꽃을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은 나리입니다. 나리는요, 두 가지 색상으로 나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쨍하게 피어나고 꽃이 매우 큼지막하게 피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백합국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1번 레스토, 2번 바카디, 3번 스페셜 누스, 4번 화이트 세피아, 5번 힐라트까지 혹백합은 총 5가지 나와 있고요. 겹백합은 총 4가지 있어요. 1번 이사벨라, 2번 아이사, 3번 에그조티선 노란색, 4번 사만다에서 겹꽃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천인국 보여드릴게요. 무려 3가지 품종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투톤, 노란, 진한 빨간 색상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천인국은 다년생 숙근조입니다. 마당이나 들판에 식재하기 적합한 야생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옐로우 엔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고파, 메카도니아인데요. 바고파의 특징은요, 꽃이 다금다금 많이 피어난다는 특성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지피 식물입니다. 벨가못 레드 쉐이드도 들어왔습니다. 벨가못은 허브 식물로도 유명해서 허브 오일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이죠. 운간초 혹은 천상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천국에나 있을 법한 꽃의 미모를 보여준다 하여 천상의 꽃이다 해서 천상초라는 이름이 붙었죠. 다음은요, 페추니아 그리고 칼리블라코아 컬렉션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색상이 바로 파스텔 톤에 너무 쨍하지 않은 색감이라고 하여 이렇게 들여왔는데요. 역시나 화면으로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화사한 파스텔 톤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종들은요, 번식이 정말 잘 돼서 삽목을 통한 번식을 다 이뤄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리, 주빌레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품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색상이 예쁘신가요? 꽃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하고 화창한 색깔로 인해서 멀리서도 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식물들의 특성이 베란다에서 기르면 베란다에서 햇빛이 드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가면서 자라게 됩니다. 때문에 화분을 돌려가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화분이 밥 찰 수 있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는요, 물에 대한 요구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물 마름 없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찬스는요, 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보다 깊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선화과의 식물답게 서양 봉선화라고 불립니다. 색감도 이렇게 붉은 계열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물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어야 하지만 가습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임파체스 이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분 분갈이 해주실 때에는 식물에 비해 너무 크게 화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물 비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병해충도 강한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쁜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겹임파체스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설화 혹은 시베리아 바위치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 장미목, 범외기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돌부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인내라는 꽃말 가지고 있고 시베리아 몽고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개화하는 시기는 봄부터 4월까지 개화를 하는데 고산지대 바위 틈이나 감목들 사이사이에 개화를 합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잎을 상록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깁니다. 겨울에 단풍이 또 들어서 그 점이 아름답죠. 다음 식물 아마릴리스 블러썸 피콕입니다. 수선화과에 속하는 구근 식물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진분홍과 백색이 꽃무늬와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키는 더블 타입의 대형종 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도로니쿰 되겠습니다. 노란색의 꽃이 아름다워서 화단에 기르기 적당한 식물입니다. 도로니쿰은요, 서아시아 동유럽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높이가 30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잎은요,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촘촘한 물결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철에 5cm 정도 크기의 밝은 노란색 꽃이 이처럼 피어납니다. 화단에 심어 기르기에 적당한 식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크기가 40c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매발톱은요, 가장자리가 갈라지는 부드러운 질감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다음 식물은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농원의 클레마티스 조의아리 정말 다양한 종류로 들어와 있고요. 일반 큰 꽃 의아리부터 종 모양의 종 클레마티스 의아리까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아리 꽃은요, 노즈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쿨 식물로 생각해 주셔도 좋죠. 타오를 공간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뿌리는 그늘진 공간에 지상보다는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해가 쨍쨍한 곳에서도 무리 없게 잘 성장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 청아국부터 비롯해서 사계, 수국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채인데요. 농원의 솔채는 종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가지 색상으로 분류를 해서 솔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채는 스카비 오사라고도 불리고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이 성장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언제나 인기 많은 빠르게 품절되는 설란 되겠습니다. 수선화과의 알뿌리 식물인데요. 색상 다양한데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한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잎에는 약간 솜털처럼 솜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예쁘죠. 빨간 진핑크 꽃과 초록색의 잎이 대비되면서 아름답고 새초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꽃잔디 되겠습니다. 저도 스트라이프 꽃잔디는 신종으로 올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일반 꽃잔디에 비해서 화심이 이렇게 진하게 발현이 돼 있더라고요. 또 꽃의 크기도 더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모아 심기 하면 이 꽃잔디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까 생각이 들어요. 색상도 예쁘고 약간 페랭이 느낌도 나면서 향기 카네이션하고도 닮은 듯 예쁩니다. 캄파놀라 미니 색상으로 이렇게 다른 캄파놀라에 비해서 꽃은 작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다화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많이 피어나죠. 보통 종 모양의 식물들은요, 대부분 땅을 향해서 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캄파놀라는요, 하늘을 향해서 꼿꼿하게 성장을 하는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12cm 보트에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